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크베이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이 저크베이트 액션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트는 게 기본입니다. 예전에 그 케빈 벤담이 그 써놓은 책을 봤었는데요. 한 25년 전쯤 나온 책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낚시 배울 때 답답해가지고 그런 책을 좀 사서 봤거든요. 케빈 벤담 하면은 정말 명실공히 세계 1위죠. 그만큼 슈퍼스타인데 케빈 맨담이 이 저크베이트의 도사 중에 도사예요. 물론 뭐그 사람이 못하는 거는 뭐 없겠지만은요. 그다음에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예술이다라고 할 정도로 다룬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케빈 맨담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는 베스가 저걸 이제 이 루어를 봤을 때 저게 뭐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이제 운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 책에는 쉴 새 없이 그냥 촉촉촉촉 오면은 이게 저게 뭐지 하고 막 번쩍번쩍 하네요 하다가 그냥 물게 된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서스펜딩 이제 저크베이트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가만히 서 있는 이런 액션 여기에도 이제 힘이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탁탁 치거나 끌었을 때 얘네들이 어떤 모양으로 오게 되는가를 여러분이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일단 이제 여러분이 한번 물속에 던져서 끌어 보시면은 어떤 거는 팍 끌었다가 콱 했다가 줄을 탁 주죠. 그러면 얘네들이 갑자기 요 저항 때문에 콱 하고 막 몸이 이렇게 뒤틀리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트위칭을 하거나 저킹을 할 때 찍 하고 그냥 끌어서 뭡니까 그 텐션 있죠. 그 장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저크베이트의 그 액션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 촥 끌었다가 죄송합니다. 촥 끌었다가 여기서 끄는 힘을 빼주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이제 반작용으로 툭 튕겨 나가는 거예요. 어떤 거는 쭉 왔다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애들도 있고 몸을 뒤틀고 이렇게 서는 애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옆으로 트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저크베이트를 이제 뭐 이제 광고하는 그런 장면들이나 화면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몸을 많이 잘 뒤튼다.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얘네들이 좀 에러틱이라 그러죠. 그러니까 정해진 모양이 아니라 지멋대로 어쨌든 이리 갔다가 어쨌든 이리 갔다가 어쨌든 이리 갔다가 막 이렇게 한다. 뭐 이런 거를 이제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미리 염두에 두시고 한번 맑은 물에서 한번 던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오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이게 다 회사마다 다르거든요. 어떤 거는 톡톡 치면은 그냥 이렇게만 오는 애들도 있고 톡톡 치는데도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세게 치지 않으면은 뭐 제대로 안 오는 애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. 제가 제일 당황했던 게 뭐였냐면요. 이건데요.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. 키커 이터인데 이게 이마가츠 건가? 잘 모르겠어요. 하도 옛날에 해서 막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루어를 좀 오래 쓰시면은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낚시 바늘이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많이 까지게 되죠. 예. 이렇게 되죠. 많이 쓴 것들은 그런 표시가 납니다. 얘인데요. 얘는 베이트릴에다가 한 12파운드 정도 낚싯줄, 그 다음에 대는 제가 뭐 맨날 들고 다니는 주류미스 그 MBR 782 GLX인데요. 이게 이제 미디엄 액션이에요. 이걸로 치면 얘가 액션이 되게 좋습니다. 애가 막 난리를 쳐요. 안정감을 갖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스피닝 때 한번 써봤어요.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립이 길잖아요. 그러니까 얘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얘를 스피닝 때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. 미디엄 라이트 때였는데 줄은 한 6파운드 되는 거였고요.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은 콱 당길 때
낚싯대가 힘이 붙여가지고 낚싯대가 약간 밀리는 느낌이 나거든요. 그럼 얘가 이제 억지로 막 끌려가다가 낚싯대를 탁 놨을 때 이 줄이 얇으니까 약간 튕겨나가고, 얘는 강한 힘으로 버티고, 또 물속에서 어떤 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낚싯줄이 여기가 감기는 거예요. 얘가 뒤로 이렇게 막 낚싯줄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. 베이트리를 쓰고 미디엄대로 팍 당길 때는 얘가 문제없이 항상 거의 뭐 아주 좋은 액션을 내서 고기도 많이 잡아냈는데, 대가 밀리고 여하튼 이제 궁합이 안 맞으니까 낚싯줄이 꼬이는 거예요. 그래서 얘가 이 문제가 있나? 얘가 궁합이 안 맞나 싶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꼬일 건가 해봤더니 툭툭 치는 거에는 안 꼬이지만 세게 저킹을 세게 팍팍 치면은 반드시 꼬여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꼬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낚싯대 그리고 낚싯줄 그 다음에 이런 미끼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는 좀 가볍고 작은 거니까 스피닝대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했는데 또 안 맞는 수가 있어요.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대하고 설마 하겠지만은 안 맞는 수도 있어요. 대부분 맞긴 맞을 거예요.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도 그 일반적인 베이트 때 미디엄 때로 하면은 다 잘 될 거예요. 근데 스피닝 때 좀 더 약한 걸로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. 제가 했을 때는.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미끼를 사시면 그런 거를 그냥 무조건 던져가지고 지난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도 될 거야 하지 마시고 꼭 물이 맑은 데에서 요거를 액션이 어떻게 오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저크베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쑥 끄는 게 아니라 툭툭 쳐가지고 액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액션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어떤 거는 특히 이런 경우는 살짝만 쳐도 굉장히 막 애가 막 이렇게 난리를 치거든요. 그래서 만일에 옆에 뭐 장애물이 좀 많거나 아니면 이제 컨트롤을 좀 직선으로 좀 가볍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런 걸 쓰시면 안 되겠죠. 오히려 조금 이제 활동 반경이 좀 좁은 그런 그 저크베이트를 구입을 해서 쓰셔야 되겠죠. 이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각 이런 미끼마다 액션이 다른 거를 여러분이 꼭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런 액션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끔 이제 요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이런 이제 플로팅 있지 않습니까? 이 플로팅은 사실 뭐 1시간 따로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뭐 이 시간에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. 얘네들이 탁 끓었을 때 기본적으로 물에 들어갔다가 힘을 빼면 바로 떠오른다 그랬잖아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단은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. 얕은 곳에서 쓸 수밖에 없는데, 얘가 내려갈 때도 위로 올라가려는 부력이 있어서 많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, 툭 쳐서 얘가 떠올라갈 때는 또 이제 뭐 툭 쳐서 내려오는 힘, 그다음 낚싯줄에 걸린 힘, 또 위로 올라가려는 힘 이렇게 막 돼 있어 가지고 얘네들이 굉장히 좀 막 이렇게 많이 흔들려요. 이 플로팅 이 저크베이트는요. 그래서 요런 장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 플로팅을 잘 안 쓰긴 안 쓰는데 좀 수심이 얕거나 이런 곳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뭐 주위에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한번 써보세요.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. 아니 요즘 시대에 그 서스펜딩 안 쓰고 플로팅을 쓰나 뭐 이럴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. 이거는 그렇게 쓰면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는 거고요. 또 플로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운영법을 이제 찾아보시면은 사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물에 띄웠죠? 쭉 가라앉혀 가지고 뭐 해봤자 뭐 50cm나 뭐 60cm밖에 안 들어갑니다. 요런 거는 쭉 내려갔다가 딱 놔주면은 떠올라요. 뽁 하고 떠오르죠. 또 내려갔다가 뽁 하고 떠오르죠. 타버터식으로 운용을 한다는 거죠. 이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든지 일단은 던져서 액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거기를 맞춰 가지고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